자, 오늘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야기 주제는 가상화폐예요. 가상화폐. 아주 이 글자가 되게 웃긴 단어야, 진짜로. 일단 이야기에 앞서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상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가 더 보수적이라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더 보수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암호화폐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인이래. 그러니까 의외로 그런 외국, 서양 쪽 이쪽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 거야. 중국 같은 데 제외하고 머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안에서의 문제점, 그것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이런 게 떠요. 비트코인이 여기까지 올라갔잖아. 이만큼의 조정이 나왔다? 그러니까 또 난리가 났어. 또 스캠 얘기가 나오는 거죠. 5천만원 찍었던 비트코인이 다시 4,700만원이 됐다. 약간 이런 자극적인 기사들. 그러니까 거기 이제 밑에 댓글들이 달릴 거 아니에요? 댓글을 보니까 되게 뭐랄까 과관인 거야, 진짜로. 나쁜 말로 하면은 옛날 말로 그런 씹선비 같은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 가상화폐라는 단어 때문에 이해를 못해, 이해를.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이 단어예요. 가상화폐라는 단어. 이것 때문에 사람을 여럿 망치고 있어, 진짜로. 전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암호화폐와 관련이 있다, 이런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해를 못해. 두 번째,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투여를 한 것도 가상화폐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쉽게 말해서 암호화폐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것도 이해를 못해. 왜 그러죠?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야. 그 첫 번째 문제가 뭐야? 바로 이거예요. 이거. 가상화폐. 결론만 먼저 이야기를 하면 가상화폐하고 암호화폐는 다른 개념이야. 우리나라에서만 주구장창 뭐라고 한다? 가상화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말이야, 이게. 그러면서 댓글 중에 아까 좋지 않은 단어, 씹선비라는 단어를 내뱉었냐면 이런 게 있어서 너무 웃기더라. 그게 베스트 댓글이었어요. 가상화폐를 한자로 풀이를 했어, 한자로. 자기가 이제 선비인 것 마냥 툭 던지고 사라지더라고. 뜻과 함께. 가상화폐가 이제 한자로 어떤 뜻이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이런 한자를 씁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 빈 가에 공허상자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뜻이 뭐냐? 빈틈이나 공허함이 있고 실제하지 않는 것을 구성하거나 형성된 것을 의미를 한다. 그 이야기야. 근데 가상의 뜻은 이거다. 근데 너희들은 왜 가상화폐를 따르느냐?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은 가상화폐인데 너네가 비트코인을 사는 거는 진짜 멍청한 짓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선비들처럼. 이제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네요. 가상화폐라는 말을 디지털 머니라고 바꾸면 이해가 좀 더 쉬울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외국에서는 애초 자체에 가상화폐라는 단어를 안 쓴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말이고 외국 뜻으로 쓰면은 버추얼 머니예요. 버추얼 머니. 암호화폐를 버추얼 머니라고 하지 않죠. 그래요. 크립토 커런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개념이야. 다른 개념. 그러니까 버추얼 머니는 여러분들의 게임상에서 머니 또는 뭐 그런 거 있잖아. 진짜 없는 거,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버추얼 머니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중간중간에 있는 선비들이 이렇게 뜻풀이를 해준다고. 애초 자체에 맥락이 잘못된 거죠. 굉장히 재밌는 거야, 이게. 구글에 검색을 해봐도 알아요. 암호화폐라고 치면은 정의가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고. 암호화폐는 군사 환경에서 통화 단위를 생성하고 유지하며 안전한 거래를 위해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군산정부의 거래 정보를 기록하는 일종의 디지털 자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근데 이 가상화폐는 그 개념이 아니죠. 다른 개념이라고. 다른 개념. 위키백과 아시죠, 여러분들? 위키백과. 거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버추얼머니에 대한 뜻에 대해서 나오죠. 지폐나 동전과 같이 실물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특정한 가상 공간에서, 이해되시죠? 특정한 가상 공간. 거기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 또는 전자화폐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죠.
암호화폐는 가상화폐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암호화폐를 가상화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근데 하지만 유럽의 중앙은행이나 미국의 재무부의 가상화폐 정의를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서 가상화폐라고 부를 수 있는 암호화폐는 거의 없게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암호화폐를 가상화폐라고 부르지 않는다라고 써져 있죠. 근데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가상자산이라고 말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암호화폐를 가상화폐라고 이야기를 안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큰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그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가상화폐라고 특정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영어를 한자로 한글을 쓰면서 그래. 한자를 사용을 해서 뜻풀이를 하고 그 몇몇 선비들이 잘못된 지식을 전파를 하면서 눈을 가리게 된다고, 눈을.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를 쓰면 안 돼. 암호화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전문 용어 만들어내는 거야, 전문 용어. 특히나 사기꾼들이 이런 전문 용어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봐야 뭔가 있어 보이고 사기치기도 쉬우니까. 내가 시야가 트이려면 전문 용어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거에 집착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 굴레에 갇히게 되고 전쟁에서 암호화폐가 사용이 됐다, 또는 암호화폐가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또는 뭐 어디서 암호화폐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게 지금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뭐야, 에헴, 나는 지식인이다 그러면서 또 그런 뉴스들은 보이지가 않고 옛날에 그런 이제 세계사로 넘어가서 세계사의 경제 갈등은 이랬더라. 아주 선비답셨어, 그쵸?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꼭 좀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발전하려면 진실을 알아야 돼, 진실을. 아마 인터넷 환경 자체를 가상세계라고 말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도 맞아요. 처음에 탄생 배경은 그걸 수가 있어요. 외국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다른 뜻으로 막 한자로 풀이하고 뭐하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싹 걷어내면은 어때요? 진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어제가 아니고 오늘 뉴스구나. 오늘 뉴스를 보면 그런 게 떴어요. 뭐 이스라엘,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그래도 하자면 이스라엘이 이제 하마스의 뭐 심장부를 저격을 했다, 들어갔다, 그런 거를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회수한 것 같아. 그러니까 걔네가 갖고 있는 거 거의 다 뺏은 것 같아, 지금. 딱 돌아가는 꼴이.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어제도 이거 나왔잖아요, 그쵸? 이거 나오기 전에 뭐 있었어요? 4,000개의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입금됐다, 이런 거 떴었잖아, 입금 기록. 그리고 뜨고 난 다음에 이 빔이 나왔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그런 뉴스를 보니까 이게 거의 다 마무리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야기를 했던 거. 그럼 어떻게 된다? 이제 올라가면 뿅 하고 날아간다. 그 욕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실 뭐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10선비라고 한 거는 취소. 진실을 알려면 그런 어려운 단어보다는, 또는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주장을 하는 그런 단어보다는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왜 옛날에 우리 그 수능 볼 때도 국어가 되게 어렵잖아.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국어가 어려워. 그런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다. 초등학생이 들어도 알아들을 정도로 말을 해야 되고 단어 선택을 해야 되고, 그렇게 글 쓰는 사람이 진짜로 잘 쓰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말을 잘하는 거고 전달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지 않고 짧아야 돼. 마지막으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자면, 옛날에 이순신 장군처럼 굉장히 위대한 그런 장군도 있었지만 전쟁만 나가면 계속 지는 장수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제 생각에는 전략이나 전술에 대한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 말에 대한 것도 있었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뭐가 심했어요? 유교 사상이 심했잖아. 어려운 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80%의 인구가 글을 몰랐어, 그때 당시에. 그런 서민들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말을 하거나 전달을 하시는 그런 장군들이 승률이 높았을 것 같고, 굉장히 어렵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많이 패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 그런가요? 아니, 생각을 해봐. 저기에 그런 오랑캐들이 있어. 저놈들을 빨리 가서 족쳐라, 다 죽여버려라 막 이래봐. 그럼 가서 달려갈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막 있어 보이려고 고사성어를 쓴다고 해봐. 어렵게 병사들이 예 하고 막 뒤로 갈 거 아니야. 뭔 말인지 모르니까 뒤로 가라는 거야 앞으로 가라는 거야 막 이러면서. 제 생각에는 진짜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데로 빠졌네. 오늘 방송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말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최소한 그런 코인판에 1년 정도 계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오늘 방송은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나머지 80%, 90%의 인구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단순한 건데 단순한 것 때문에 진실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가상화폐다. 가상화폐라는 단어 때문이다.